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교훈을 정치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역사 전문 정치인 역전의 유기용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시정부 특집 2탄 친일파들은 왜 임시정부를 싫어할까 하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40년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두 남자의 엇갈린 운명의 프랑스 역사가 요동치게 됩니다. 샤를 드골 장군, 그는 영국 런던에 우리나라 임시정부에 해당하는 자유프랑스를 조직하고 레지스탕스 운동을 지휘합니다. 필리프 페탱 장군, 베르덩 전투의 승리로 한때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그는 나치의 괴뢰 정권인 비시 프랑스의 꼭두각시 국가원수가 됩니다. 1944년 연합군이 프랑스를 해방하면서 페탱, 라발 등 비시 프랑스의 부역자들은 최고재판소를 통해서 사형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략적인 통계입니다만 사형 1,500명 이상, 금고징역 4만 명 이상, 공민권 박탈 5만 명 이상, 그리고 파면 등 행정처벌 4만 2천 명 이상, 이렇게 부역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판을 통한 처벌이었고 민간 차원에서의 처벌도 뒤따랐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당시 나치에 협력했던 프랑스 여성들을 삭발을 하고 얼굴에 낙인을 찍은 장면입니다. 좀 가혹해 보이지만 프랑스는 이렇게 부역자들에 대한, 반역자들에 대한 엄격한 심판을 통해서 역사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샤를 드골 장군은 뒤에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발전해야 합니다. 반역자들은 처벌받고 독립운동가들은 독립된 나라를 이끄는 그런 역사 말입니다. 우리도 1945년 해방 이후에 바로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 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틈을 타서 친일파들은 이승만 세력에 가담하면서 변신을 꾀하고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개의 편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카키 마사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입니다. 일제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는 출세를 위해서는 일본군 장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1939년 만주군관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탈락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혈서와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를 써서 합격하게 됩니다. 견마의 충성을 다하고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하겠다는 이 편지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일본인이 되기 위해, 일본에 충성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반역자의 민낯을 봅니다. 이후 박정희는 1942년 일본 육사에 편입해서 일본군 장교로 승승장구하다가 해방이 되자 재빨리 변신해서 마침내 5.16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합니다. 또 하나의 편지는 바로 윤봉길 의사의 편지입니다. 1932년 상해 홍구공원에서 시라카와 일본군 대장을 폭살한 이후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한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조국 독립을 향한 윤봉길 의사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윤봉길 의사는 결국 일제에 의해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박근혜 정권이 1945년 8월 15일 건국절을 주장하고 또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뉴라이트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고 했는지를 똑똑히 알게 됩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순간 독립군을 탄압한 박정희, 일본군 장교 박정희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박근혜 자신도 반역자의 딸이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가네다 류슈, 우리가 잘 아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 김용주입니다. 그는 일제 때 기업인으로서 단지 소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헌납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당 당대표의 대권까지 생각했던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부친이 친일파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고 건국 100년을 부인하는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경찰의 앞잡이로 악명을 떨치고 호위호식했던 노덕술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 해방 이후에 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반면에 의열단의 김원봉 선생 같은 분들은 노덕술에 의해서 탄압을 당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인정되는 그런 정권이 수립됐다면 노덕술 같은 사람들이 과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현재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는 박정희, 김용주, 노덕술 등 모두 4,776명의 민족 반역자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건국 100년의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친일 민족 반역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의 옥석을 분명히 가려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0년의 이정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임시정부 특집 3탄, 임시정부의 전사들 그들이 궁금하다 기대해 주십시오. 역전의 유기용이었습니다.